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 김병준 위원장 첫 출근하고 후보와 회동한 뒤에 당사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회견을 이준석 당대표가 인지하지 못했다.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정 몰랐다. 상의한 바 없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김병준 영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죠. 김병준 위원장 후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저 밖에서 보다가 나이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 정당의 모든 것은 당대표를 통해야 당대표 패싱하고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며 이준석 대표 지원 사격에 홍준표 의원이 나선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병준 위원장의 갑작 기자회견은 사실 조금 기자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평가는 솔직히 안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를 몰랐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당대표 패싱까지 볼 수 있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많이 겪어봤죠.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같이 있었고. 청와대 같이 있었네요. 그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전재수, 김병준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만 본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뭐 모임들도 뭐 많이 있고 해서 뭐 잘 아는 분인데요. 일단은 저 이제 그 항상 그 당에서는 하루 전날 당 대표 일정, 후보 일정, 원내대표 일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일정 해가지고 이것이 당에서 다 공지가 됩니다. 팩스로 다 들어오고 문자로 다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체 일정을 전부 취합을 하고 전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회의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조율이 됩니다. 당이라는 곳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회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이 돼가지고 회의도 열리게 되고 메시지도 나가게 되고.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도 열심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 밝혀도 될 내용 또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크게 할 이야기도 없는 기자회견을 한 거란 말입니다.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약간 이 불협화음 중에 김병준 위원장이 훅 치고 들어왔는가? 아닌가? 확실하게 세기를 박는 거죠. 그래요? 네, 확실하게 세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에 당신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그 완탑으로 김병준 완탑으로 가는데 그것을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준 것이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그 일 욕심이 많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게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크게 뭐 안 해도 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이제 대내외에 이제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기습 기자회견 쐐기를 박는 거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는 거 짧게 그것만. 뭐 몰랐어요? 알았어요. 조금 알았어요. 쬐끔 알았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적응하기 전에 어디선가 그런 일이 누군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구나. 있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자꾸 사과를 해요. 뭐 자꾸 사과를 해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위원장 선대위 그 운영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패싱 노력을 얘기했는데 글쎄, 뭐 패싱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최고위원회나 선대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와 선거에 관련된 일들을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회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도 떴는데 함께 보시죠. 자, 패싱이라는 거 가당치 않다.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놓고 운영할 계획이다.
전권을 위원장께 양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보실장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가 계속 영입을 하려고 시도 중입니까?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한 아직 꺼진 불도 아니고 닫힌 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말께도 굉장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당에 와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도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엔 제가 본 건데 김종인 위원장의 방이 마련돼 있고 지금도 잠시만요. 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방 따로 있다. 제가 지난주 갔을 때부터 그 방이 김종인 위원장을 위해서 준비한 놓은 방이라고 들었어요. 몇 그리고 평입니까? 그 당사가 굉장히 넓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법 넓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공보실장님 방이랑 비교해봤을 때 커요? 저는 공보실장 방 따로 없고요. 따로 우리 없어요? 공보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우리는 벌써 한 10대 명이 있는 공간보다 훨씬 큰 방이 이건 약간 뉴스네요. 공보팀보다 더 큰 방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마련돼 있다.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모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직 꺼진 건 아니다. 네. 오케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선대위에 김성태 의원이 발표됐다가 사퇴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 후보에게 눈끼치는 건 아닌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KT 관련한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예. 일단 2030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화두, 구설, 사회적 논란, 비난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그리고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기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예. 이준석 당대표도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외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이 직을 유지할 것이가 좀 관건이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대변인들의 논평으로 당연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당연직이 아니다라는 또 재반론도 나온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퇴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당후사로서 당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책을 맡지 않겠다. 예. 이런 의사를 보여서 잘 정리되는 수순이긴 한데 이게 한 번 아니고 두 번째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자충우돌의 인선의 실패, 일부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중요 직책에 대한 인사 번복 논란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또 리더십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가 외부 비판이 오면 또 사퇴하는 수순, 그리고 또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사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방을 불필요하게 야기함으로 인해서 불협타음이 짙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보의 이야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 사퇴와 관련된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본인이 우리 당의 이 정권 교체와 이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 때문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뒤로 숨는 비겁한 태도를 언제까지 보일 작정입니까?